미국의 할리우드 탑배우의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주목을 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에 도착해서 경험했는 문화적 차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방문에 이민까지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 같았다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경호원인 제임스입니다. 경호 업무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7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학비 충당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유명 인사들을 보고 그들을 근처에서 경호하고 일하는 게 제 적성에 정말로 딱 맞더라고요. 지금은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경호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경호 업무를 맡아왔고 그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의 팀장의 위치에 있지만 항상 업무를 시작하면 처음 일했던 새내기 때처럼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정말 유명 배우의 경호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탑스타 배우 데이비드의 한국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를 하는데 그의 공식 일정 말고도 개인 일정까지 책임지는 임무였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저희 팀에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며칠간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방송으로 인해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긴 했는데 사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여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개인 일정까지 경호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니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부담이 당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한 출장은 사실 급여와 조건이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임금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고 미국에서 한국을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해도 너무 멀었기에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국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회사에서 업무를 맡을 때마다 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완벽하게 저의 임무를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와 사전 미팅은 뉴욕에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확실히 할리우드 탑배우답게 첫 인상부터 아우라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그와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연예인들은 대개 자신의 인기를 알고 가끔 저 같은 경호원들을 홀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의외였죠. 이래서 탑스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팅이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의 한마디에 거기 있던 모든 인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 한국의 영화 홍보 일정과 팬사인회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일정이 끝난 후 한국의 아파트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이민까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하려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그는 진지하게 말을 하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팬들과의 교류, 음식 문화의 매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옆에 있던 경호원이 한국에 방문한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말하니 진정성이 없다고 비아냥거렸죠. 저는 순간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에서도 누가 들어도 알만한 대도시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좁디 좁은 한국에 굳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이민까지 생각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는걸요. 그리고 고작 한국의 배우와 한 번 광고 촬영을 한 게 전부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민을 결정하고 말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궁금한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K-팝과 얼마 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세를 타서 잠깐 들어본 게 끝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기까지 한데 한국에는 굳이 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이민하는 것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단순 일시적 충동 발언을 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데는 그의 확신이 있을 테니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한국에 방문한다는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톱스타가 저렇게 말하니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데이비드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생각인데 아까 미팅에서 아파트를 발언을 해서 한국의 아파트를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한국의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저는 더더욱 왜 한국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건물이 너무나도 붙어있고 너무 답답해 보였으며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숲인 것 마냥 그저 그렇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붙어 있는데 저런 닭장 같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한 집 한 집 독립된 건물로 주택이 있고 마당이 있고 차고지가 있으며 넓게 사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너무 모여 있으니 저의 눈에는 닭장 같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아서 내부 사진도 봤는데 미국의 주택에 비해서 너무 좁았었죠.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을 두고 나니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실이 정말 넓거든요. 그냥 제 눈에는 좁아서 답답해 보였고 거실에서 밖을 바라봐도 앞에는 아파트만 보이니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을 보더라도 있을 건 다 있긴 하지만 저렇게 좁은 방에 침대와 서랍을 두면 실제로는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좁아 보이는 게 오히려 제 눈에는 숨막혀 보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거실에서 밖을 바라보면 넓은 마당이 보이고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그런 배경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답답하고 오히려 더 갇혀있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런 걸 알고도 한국에서 공식 일정이 끝나고 한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검색했던 노트북을 닫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밀집된 건물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부 공간과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풍경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업무는 단순히 데이비드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방안의 일정이 다가오면서 추가 미팅이 한 번 더 잡혀 있었고 이번에는 회사 대표님이 직접 주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일정에 대해 세부 사항의 논의를 하는 자리였지만 저는 데이비드가 왜 공식 업무 일정 외에 업무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직접 몸소 겪었던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남미에서 한 유명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갱단들이 호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한바탕 큰일이 터졌지만 다행인 건 경호팀이 데이비드를 빠르게 대피시켜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때의 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미뿐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호텔에 있었는데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데이비드가 거액의 경호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대규모 경호팀을 꾸려서 출국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러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스윗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중국에서는 공항 입국장에서 팬들의 과한 행동으로 문제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공항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밀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다친 사람도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하려는 일이 반복되니 데이비드는 출국 전 마지막 미팅 자리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안전한 경호 업무를 부탁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호팀은 만반의 준비로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남미나 중국처럼 한국이 위험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사람 일은 모른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죠. 한국 드라마에서는 여성들이 밤에 퇴근하고 귀갓길에 안전하게 나오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저는 엄연히 드라마 픽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되게 촬영한다고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걸어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방송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설정한 픽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국가들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몰리면 분명한 것은 위험한 요소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특히 데이비드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톱스타가 어떤 장소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팬들이 데이비드를 보고 흥분하고 통제를 벗어나 행동하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아파트까지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팀장인 저는 큰 부담이 있었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뉴욕 공항에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지만 경호팀의 사전 준비로 큰 문제 없이 출국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의 인천공항을 도착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몸이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유명 인사라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어 저희 경호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단단히 차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입국 환영을 질서 있게 하는 거를 보니 제가 앞전에 남미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 질서 정연이 안 되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질서를 너무나도 잘 지키며 데이비드와 저희 경호팀에게 협조적이었고 정말 신사숙녀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더 가까이 보려고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가이드라인에서 더는 오지 않고 응원의 메시지와 호응이 쏟아졌죠. 저희 경호팀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도 놀랬습니다. 신사적으로 행동하니 오히려 긴장감이 조금 풀렸고 데이비드는 팬들과 사진을 남기며 공항을 나오는 순간까지 누구 하나 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공항을 별일 없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람들이 보여준 질서 정연함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팬들은 카메라를 들고 데이비드를 사진 찍으면서도 경호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움직였고 또 다른 팬은 데이비드의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던 거였죠. 또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무리하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습은 앞전에 경험했던 공항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원래는 경호팀이 공항에서 허구한 날 부상을 당했거든요. 너무 과한 행동으로 항상 경호팀은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사실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인가 싶어서 팀원들을 봤는데 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게 한국인가를 보라는 눈빛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큰 혼란이 없어서 몸도 고생을 덜하고 마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팬들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지나가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경호원들이 굳이 제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오히려 데이비드를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에서도 별도의 사람을 보내서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민의 수준이 높은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공항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어 공항을 나가는데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인천공항에서는 1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서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탑승하고 데이비드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고 경호팀장으로서 참 다행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공항까지는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뭔가 모르겠는 이상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떠난 후에도 경호 차량을 향해서까지도 손을 흔들어주는 팬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경험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평가하기는 빠르긴 했지만 첫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데이비드가 묵을 서울의 호텔로 향하던 중 데이비드가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의 아파트였어요. 아직 데이비드의 공식 일정이 시작도 되기 전이기도 하고 그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의 아파트를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진짜로 가보고 싶다고 하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통의 연예인들은 공항을 나와서 호텔이나 고급 빌라 같은 곳에서 머물려 쉬다가 일정을 진행하는데 데이비드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파트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목적지를 바꿨죠. 솔직히 저한테는 아직도 한국의 아파트는 멀리서 보면 닭장같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풍경이 제 눈 앞에 보이니 정말 생각했던 만큼이나 답답했죠. 속으로는 미국에서는 집이 떨어져 있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첫 번째로 방문한 아파트에 들어서니 아파트 단지부터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정문 입구부터 문주가 큰 게 뭔가 대궐 같은 느낌이 들었고 경비실도 입구에 있어서 보안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왔고 그 뒤로는 잘 정리된 조경들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예쁜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분명 멀리서는 칙칙한 느낌의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정말 고급스러웠던 거였죠. 아파트 단지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친환경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못에서는 작은 분수도 나오고 있어서 눈으로 보기도 좋았죠. 또 옆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이터도 현대식으로 잘 꾸며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 지상을 구경하는데 데이비드가 미리 약속을 잡았던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데이비드와 저희 경호팀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리고 통역사까지 미리 불렀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수월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아파트 건물 내부를 들어가자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데 솔직히 저는 놀랐습니다. 로비 입구가 무슨 호텔처럼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었고 음악까지 잔잔하게 들리니 호텔에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소파와 책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여기는 입주민이 손님을 기다리거나 누구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안에도 동마다 경비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고 보안이 아주 뛰어나다고 느껴졌습니다. 조명도 간접등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너무 고개를 돌리는 순간마다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보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또한 너무나도 고급스러웠죠. 내부에는 정말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간결하게 깔끔했고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타보았던 엘리베이터는 정말 느렸던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과 히터는 기본이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문화 충격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많은 기능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세대 입구에 들어서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통창으로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실링팬이 달려있는 게 거실 안에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었고 한국은 난방을 보일러로 하다 보니 바닥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난방기로 더운 공기를 내뿜어내서 매번 답답했었는데 여기는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거죠. 바닥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멋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게 화사하게 보였죠. 제 눈에는 정말 이쁘게 보였고 데이비드도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편에는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 또한 가정주부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창문을 열면 환기도 잘 되고 부엌에는 빌트인으로 된 냉장고와 수납장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냉장고는 냉장고장에 넣어두는데 항상 냉장고가 튀어나와서 미적으로 별로였는데 여기는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었죠.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도 주방에 같이 딸려 있는 게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하는 말이 한국의 요즘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화장실이 같이 딸려 있었고 붙박이장도 있고 드레스룸마저 너무 감탄의 연속이었죠. 저는 이렇게 실속 있게 되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편의시설을 구경시켜준다고 아파트 단지에 편의시설로 안내한다고 집을 나서는데 또 놀랐죠. 집안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한 아파트구나. 왜 데이비드가 한국의 아파트를 구매까지 하고 이민까지 하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편의시설로 이동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거였죠. 저는 그래봤자 규모가 작을 줄 알았는데 그 규모가 거의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엄청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었으며 온수 스파와 건식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신식 헬스장이 있었는데 각종 피트니스 기구들이 너무 깨끗했고 정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었고 한쪽에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지간한 생활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티룸도 있고 손님이 집에 왔을 때를 위해
게스트룸까지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건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심지어 호텔도 5성급 호텔은 되어야 이 정도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이게 아파트에서 된다니 정말 놀라웠고, 미국에서도 고급 아파트를 가보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완벽한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감탄의 연속이었고, 통역사를 통해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공인중개사 사장님에게 질문을 계속하였고, 그가 왜 한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민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나오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아파트의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시설도 너무 좋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데이비드조차 예상을 뛰어넘은 가격이라고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아무래도 한국 물가를 너무 얕잡아봤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일까 생각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또한 아파트 내부와 외부의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이곳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나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부대 시설을 구경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는데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오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과 함께 예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와 통역사 데이비드 그리고 저만 넷이서 동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까봐 긴장을 했죠.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장님과 통역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단순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뛰어온 거지 탑승 후 간단한 목례를 하고 시선은 한쪽으로 본 채 어떤 행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면 더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는 인사를 공손히 하며 데이비드에게 너무 팬이라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한 팬심으로 사진을 찍어달라는 소리와 사인을 요청하지도 않고 미소를 띤 얼굴로 인사하고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배려심이 있었고 저도 긴장감이 풀렸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팬이라면 큰 소리와 함께 무리하게 접근하며 행동을 취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여성분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반가움을 절제하면서도 팬심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건지 공항에서부터 질서정연하고 예의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데이비드는 미소를 살짝 띠고 있었습니다. 팬과의 짧은 만남이 그에게도 좋았던 기억으로 남은 듯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팬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매너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경호원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부담도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둘러보고 내일 있을 데이비드의 일정 때문에 이제는 호텔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용하던 로비에서 갑작스런 소리가 들렸어요. 슈퍼맨이다라는 어린아이의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보니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는 저희 일행을 보고 외국인을 처음 봐서 그런지 눈이 커지며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데이비드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데이비드 앞을 막으려는데 아이의 부모님이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다행히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고 아이의 부모님이 사과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데이비드를 알아보며 오래전부터 팬이라고 갑자기 넙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놀란 데이비드 또한 인사를 하고 아이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릴 땐 그럴 수 있다며 다독여줬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웠던 건 어린아이는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조금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너무 유창했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며 데이비드와 어린아이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팬이라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데이비드의 기분이 좋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나와 공인중개사 사장님과 통역사분께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영화 시사회 참석으로 오늘은 푹 쉬어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었죠. 다음날 영화 시사회로 인해서 저희 경호팀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미리 시사회장으로 가서 데이비드의 이동 동선을 체킹하고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시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한국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당연히 저는 경호팀장으로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사회장에 도착하니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것처럼 또 한 번 예상이 틀렸습니다. 시사회장은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인산인해였지만 팬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데이비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미리 배정된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른 팬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며 이동하는 것이 참 놀라웠죠. 드디어 데이비드가 시사회장에 입장하자 팬들은 함성과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었는데 저희 경호팀이 나서서 통제할 건덕지조차 없었습니다. 팬들의 배려심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어색했었죠. 그 덕분에 데이비드는 온전히 시사회에 집중을 하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저희 경호팀은 할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온 인원들에게는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고 저는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저는 저희 팀원과 교대를 한 후 행사장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저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냄새를 따라와 보니 영화관의 스낵 코너였습니다. 미국의 영화관은 팝콘과 콜라만 있는데 한국의 영화관은 너무나도 많은 음식들이 즐비했었어요.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버터 오징어였습니다. 마침 허기도 지고 잠깐 휴식하는데 간식으로는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터 오징어를 시키고 옆에는 다른 메뉴도 보니 핫도그도 있었고 소세지 등 너무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터 오징어가 나와서 먹어보았는데 이것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뭔가 고소하면서도 정말 입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배를 조금 채우고 나서 영화관을 조금 더 둘러보았는데 여긴 마치 작은 놀이동산 같았어요. 상영관 외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노래방도 있었고 농구대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한국의 영화관에서 해볼 수 있다니. 이건 마치 하나의 종합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유시간이 끝나서 다시 저는 경호 업무로 돌아와서 데이비드와 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가 나왔죠. 그리고 시사회가 끝난 후 데이비드가 퇴장하는데 팬들은 끝까지 질서를 지키며 데이비드에게 인사를 해주었는데 이런 상황은 제가 경호 업무를 하면서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후 한국의 스태프들과 함께 데이비드와 저희 경호팀이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 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관계자들만 있어서 그 공간이 너무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가면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어서 고기를 굽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한우를 먹어본 적 없던 데이비드와 저희 경호팀은 한국의 스태프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고기를 구웠고 꽃등심이라는 부위를 입안에 넣어서 먹어보는데 이건 마치 솜사탕을 먹는 듯 했었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너무 신기했고 고소하며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스테이크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맛있던 나머지 데이비드와 경호팀은 말문이 막힌 듯 먹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맛은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데이비드는 후일담을 꺼냈죠. 이전에 중국의 시사회와 함께 팬사인회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한국 사람들이랑은 천지 차이라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느낌은 처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도 팬들에 밀려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너무 쉽게 공항을 나와서 한국에 대해 더 좋은 생각이 남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 또한 데이비드의 말에 동의했고 담소를 나누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향하는 중 너무 신기한 걸 또 보았습니다. 바로 무인 매장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없는 매장이라는 건 본 적이 없던 데이비드와 저희 경호팀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스태프가 말하길 한국에는 이런 무인 매장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냐? 도둑이 들거나 그러면 어쩌냐고 하는데 한국에서 무인 매장 하시는 점주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매장 내에 감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셀프로 바코드를 찍어서 결제가 가능했기에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을 들은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무인 매장을 이용해 보기로 했고 매장 안에 들어가서 커피와 과자를 몇 개 집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너무 편리했던 거죠. 그렇게 한국의 스태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소화시킬 겸 호텔 주변을 걸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엄마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죠. 뭐 하냐는 질문에 소화시킬 겸 이 골목 저 골목 걸어 다닌다 하니 엄마는 깜짝 놀라며 이 밤중에 위험하게 왜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였죠. 저는 웃으며 엄마에게 내가 경호원인데 위험한 게 어디 있냐며 말했고 그리고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너무 안전한 국가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일정을 마친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와 그간 있었던 일들이 너무 좋은 기억에 남아 일기를 쓰며 또다시 한국에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임스의 한국 방문이 아주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감동하루 김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